네, 건강수치 365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은 그 남성 성기능 개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중년 이후 남성들의 이제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남성 기능을 슬기롭게 개선하는 방법, 건강주치 365 정찬일 원장님과 함께 꼼꼼하게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 남성 기능 개선이고요.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화면 하단에 지금 번호가 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남성 기능에 대해서 먼저 좀 들어볼 텐데, 우선 이제 남성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신체적인 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남성 기능이 오늘 좀 원고를 보니까 뇌와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 보통은 우리가 남성 기능 하면은 외부 생식기 이거에만 이제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적으로 남성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외부 생식기 외에 실제적으로 호르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뇌에 있는 뇌하수체나 또는 전엽에 있는 이 시상 하부 이런 데서 컨트롤 받게 되거든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게 저게 이제 남녀 뇌의 차이인데요. 네. 실제로 외부 모형뿐만 아니고 실제로 뇌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여성 뇌 같은 경우는 보통 여성분들 뭐 쇼핑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뭐 좋아하죠. 뮤지컬이나 어떤 무드 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초콜릿이 그다음에 굉장히 크게 초콜릿. 있네요. 그래서 뭐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여성 뇌는 초콜릿 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네. 예, 반면에 이제 남성 뇌 같은 경우는 권력이라든가 자기 일이라든가 스포츠 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모형 보시면 아시지만은 그 섹스 이쪽 성적인 관념이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은 여성은 난소에서 그 이제 배란이 모두 끝나게 되면 생식 능력이 소멸되는 반면에 남성 네.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도 이제 모 탤런트 좀 아실 거예요. 임신이 되거든요. 나이가 돼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남성은 성적 능력 더불어 생식 능력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뇌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여성의 뇌와 남성의 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금 굉장히 다른 것을 그림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성에게도 갱년기가 있지만 남성에게도 갱년기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남성 갱년기도 있어요. 그 시간적으로 보면 여성들은 대개 이제 그 폐경이 되면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이게 신체적인 증상이나 정신적인 증상, 뭐 무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남성은 굉장히 천천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성은 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는 거고 남성은 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저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게 상당히 소리 없이 천천히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그 남성의 근력, 지구력,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그 지능 이런 데 관계되고 저게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되게 우울해지면서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발기력이나 성력 네. 자체도 떨어지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거에 대한 진단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피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네. 보통 30대 중반만 넘어도 그 0.3에서 1.5% 평균 연 1%씩 감소된다고 해요. 그래서 30대 때보다도 한 70대 정도 되면 절반가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뭐 의욕도 부진하게 되고 집중력도 저하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진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 검사를 하면은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보통 밀리리터당 3.5 나노그램. 네. 이 이하로 떨어지면 남성 갱년기라고 일단은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치료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음식이라든가 뭐 운동, 그다음에 뭐 호르몬 요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남성 갱년기 증상,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남성 갱년기 증상을 줄기세포라고 하는 걸로 상당 부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꼭 피 검사를 통해야지만 그러면 남성 갱년기를 진단할 수 있느냐? 그것은 네. 아니고요. 네. 그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0가지 정도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6가지 이상이 되면은 네. 이거는 갱년기라고 진단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지금 표에 나오는 게 저겁니다.
보통 이제 뱃살이 좀 나오면서 네. 유방도 조금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 저녁에 식사를 한 다음에 그냥 조금 TV 보다가 그냥 주무세요. 그다음에 이제 잠이 많이 오네요. 밤에 자다가도 그냥 일어나고 불면증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불면증. 약간의 이제 탈모 증상도 좀 일어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되고 그다음에 땀도 좀 나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갑자기 뭐 성격이 좋던 분이 갑자기 화도 버럭 내고 또 갑자기 또 슬픈 감정도 들고 여성 갱년기가 약간 비슷하죠. 뭐 이런 증상을 체크해 보시고 저 중에서 한 6가지 이상 되면은 내가 갱년기인가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6가지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갱년기인가라고 이제 네. 자가 진단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고 혹시 이제 내가 갱년기인가 의심이 되는 분들은 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피 검사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를 재면 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성도 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중요하지만 남성 역시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어떤 역할을 상당히 하는 중요합니다. 건가요? 네. 예,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저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저것은 뇌의 영향, 시상 하부에서 고나도트로핀이라고 하는 성선 자극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LH 호르몬이라고 루테나이징 호르몬이 영향을 받는데 황체 형성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정소에서 이게 이제 고안 쪽이죠. 고안에 레이디그 셀이라고 하는 데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요. 뿐만 아니고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FSH 호르몬이라고 하는 폴리큘러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인데 여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요. 저 호르몬에 의해서 네. 정자를 만드는 설톨리 셀이라고 하는 데서 고안에서 정자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면은 저게 이제 사춘기 때 나타나는 전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그 뭐 목소리가 변화한다든가 테스토스테론의 근력량이 상당히 증가돼요. 반면에 이제 체지방은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2차 성징을 나타나는 뭐 전립선이라든가 음경의 크기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모낭세포를 갖다 자극해서 채모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뇌 쪽에도 좀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저 적혈구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사춘기 이후에 되면 혈액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거죠.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이제 전구 물질, 바로 전 단계 물질이 저 DHEA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다이하이드로 에피엔드로스테론인데 저거는 조금 테스토보다 조금 광범위한 역할이 있어요. 그중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면역에 대한 역할이거든요.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네. 또 저 뇌 쪽에 보면 수면이라든가 기억력, 그다음에 어떤 기분이나 이런 데 좀 작용하는 역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더불어 저 피부 쪽에서도 피부 내 수분 공급이라든가 탄력을 증가시키는데 저 DHEA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테스토스테론과 DHEA 이렇게 뭐 남성 호르몬이 남성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부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듣기로 이게 이제 화장실 가는 게 좀 두려워지는 질환이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남성 기능과도 좀 관계가 있나 봐요. 예, 전립선이 남성 기능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어요. 전립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 크기는 호두 알 정도 크기인데 이게 네. 그 방광이 있고 방광 밑에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부분에서 전립선에서 바로 테스토스테론이 활성형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활성형 물질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남성 호르몬이 작용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고안에서 만들어진 정액이 만들어져서 이제 요도부로 내려가게 되는 요도를 뒤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이 요 전립선이 이제 많이 커지게 되면은 후부 요도를 갖다가 압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보통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그 유병률이 나이에 비례한다고 해요. 60대 같은 경우는 한 60%는 누구나 생긴다고 하고요. 80대는 80%는 무조건 생깁니다. 와. 그래서 저렇게 이제 생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남성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전립선 자체가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이 나오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잔뇨감, 소변을 이게 말끔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다음에 저게 눌리기 때문에 요속이 굉장히 그러니까 흔한 말로 그 소변 줄기가 굉장히 얇아지면서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요폐색이라고 해서 아예 소변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방광염이라든가 또는 방광 결석 같은 게 잘 생겨요. 더 나가서는
이게 위쪽에 이제 소변을 만드는 신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수신증이라서 콩팥이 자꾸 커져요. 아, 예. 콩팥까지. 그래서 이제 소변을 못 보게 되면은 또 소변은 우리 몸은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보내기 위해서 방광벽에 있는 이 배뇨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근육이 자꾸 내보내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꾸 이게 뛰는 거예요. 자꾸 수축을 하면서 그게 이제 오버액티브 블래더라고 해서 과민성 방광이라고 이제 진단이 되게 되고 네. 빈뇨 같은 게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게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진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네. 뭐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서 항문을 통해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건 말랑말랑하게 만져져요. 네. 예, 그렇게 진단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초음파. 경직장 초음파라고 해서 이제 보면은 방광 밑에 전립선이 이렇게 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초음파 위에 이제 사진인가요? 초음파 소견인데요. 네. 이제 복부에서 보게 되면 저 시커멓게 왼쪽에 보이는 게 저게 방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 검사를 하시려면은 초음파할 때 저 소변을 채우셔야 돼요. 소변을 보지 마시고요. 참았다가 또는 뭐 물을 먹고 저렇게 소변을 채우게 되면 그 밑에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방광이 저만한데 전립선 밑에도 저만한 엄청 큰 거예요. 한 20cc 이상 되면은 전립선 이제 비대증이라고 진단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저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데 문제는 요거죠. 전립선 비대증하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전립선 암 이게 이제 좀 구별을 좀 하고 싶잖아요. 네. 예,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져보면은 이게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프트해요. 부드럽게 만져지는데요. 네. 암은 굉장히 딱딱해요. 아. 그다음에 있는 위치도 저 위에 이제 그림에 나오는 위쪽이 이제 갈색 그림이 방광이거든요. 그 아래에 이제 전립선이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저 요도에 있는 중앙부에 많이 생기고요. 그 바깥에 말초부에 저렇게 생기는 것이 전립선 암이 조기에 많이 생긴다고 해요. 위치도 좀 틀리죠. 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전립선 암은요. 피 검사를 통해서 PSA 검사라고 하는데 프로스테틱 스페시픽 엔티젠이라고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저 수치가 높아져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물론 저 수치가 전립선 특이 항원 저 수치가 암에서만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네. 전립선 염에서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암은 아니고 뭐 그런 경우는 전립선 생검이라고 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진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는 뭐 혈액 검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초음파 검사가 예. 있고, 네, 그 뒤에 이제 또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나누어진다. 예. 그러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그 수술 치료에 대해서 다음 좀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 좀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치료를 하게 이제 되나요? 저희가 전립선 비대가 되면은 저렇게 이제 수술하는 경우는 요즘 잘 좀 심하지 않으면 안 하죠. 비교적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제 실패했을 경우에 수술적으로 하는데 보면은 대개 이제 전립선을 수술적으로 이제 절제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은 홀륨 레이저라고 해서 이제 정화시키는 방법 또는 저거를 갖다 응고시키는 방법을 쓰고요. 네. 물론 뭐 에탄올 같은 것도 주입을 한다고 하는데 저거는 나름대로의 약간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선택할 방법은 아니고 제일 먼저는 이제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약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전립선 자체 크기를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네. 줄이고 싶으면 압박을 좀 덜 받을 테니까. 근데 좀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아까 남성 갱년기라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어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데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전립선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드는 만큼 그것을 아까 활성형으로 바꾸는 전립선에서 바꾸는 5알파 리덕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게 그 효소의 능력이 훨씬 더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전립선이 부족하게 되니까 네네. 그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테스토스테론이 활동할 수 있는 활성형인 DHA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 디하이드로 그게 훨씬 더 증가가 하게 되는 거죠. 그 물질을 차단하는 그런 약물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저기에 실로도신 계통이라든가 탐슬로신이라든가 이런 약물을 좀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약물에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이런 피나스트로이드라든가 두타스트로이드 이런 약물 그 탈모 치료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정자 생성 능력을 좀 감소시켜요. 그렇게 되면은 사정량이 좀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약이 전립선 크기를 억제시키는 좀 줄어드는 데는 효과를 보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방광의 그 괄약근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러면은 소변이 좀 요도 쪽으로 잘 나오는데, 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약으로다가 알파 차단제, 교감신경 차단제를 써요. 그런 약들이 아까 말씀드린 실로도신이라든가 탐슬로신 같은 약을 좀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한 5 내지 10%에서는 역행성 사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사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요도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이것이 방광 쪽으로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약을 드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약을 먹었더니 내가 사정량이 엄청 줄었어, 내가 정력이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역행성 사정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싫으신 분들은 다른 알파 차단제인 뭐 독사조신이라든가 테라조신 또는 알프조신 같은 이런 알파 차단제를 드시기도 하는데, 이게 교감신경을 차단하다 보니까 문제가 저혈압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지럽습니다. 힘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전립선 약을 드신 분들이 이게 역행성 사정 문제, 또 저혈압 문제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그거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환원 효소를 차단하는 피나스트라이드나 두타스트라이드 이런 약을 사용해 볼 수 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수술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갱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립선 비대증부터 뭐 남성의 기능 장애까지 지금 남성 호르몬이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치료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약물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뭐 부작용들이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떤 거 하면 좋을까 하고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의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내 이야기 같다, 나도 이 부분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송만 보시기보다는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맞춤형으로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인생이 100세 시대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길어졌잖아요. 노후까지 건강하게 남성의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 줄기세포가 오늘 좀 등장을 했어요. 아까 치료 방법에 네 번째 이제 줄기세포가 있었는데, 이 부분 내용 좀 들어볼까요? 예,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궁극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한 50% 정도는 우리가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성적 장애가 생기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걸 치료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줄기세포는 결국은 말초에 있는 우리가 외부 생식기에 대한 재생, 리모델링,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시상하부, 뇌하수체, 고환으로 이루어지는 이 호르몬의 축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갱년기의 증상이라든가 또는 외부 생식기의 성기능 장애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줄기세포가 광범위하게 외부 생식기뿐만 아니고 호르몬의 대사라든가 이런 데 간접적인 영향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줄기세포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줄기세포가 뭐 많은 치료에 쓰이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들으셨을 때 그래서 줄기세포가 조금 간략하게 정의하면 그게 뭐야라고 개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뭐 줄기세포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예, 줄기세포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이제 미분화세,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우리가 태생기 때부터 정자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 상태가 이제 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미분화, 전혀 무슨 세포로다가 분화될지 모르는 미분화 세포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포가 어디로 다양한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다분화 세포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스스로도 복제를 하지만은 병이 있는 곳에 찾아가 가지고 수선하는, 고쳐주는, 수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저희가 줄기세포는 별명이 만능세포다, 마스트셀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어서 이제 줄기세포 효과가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 예. 바로 이어서 줄기세포가 그래서 이 만능세포의 효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바로 제일 많이 들어볼까요? 쓰는 게 어떤 조직 재생에 써요. 제일 많은 게 우리가 어떤 궤양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조직 재생하는 데 쓰고요. 또 하나는 요즘 피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쓰게 되겠죠. 저도 피부 관심이 재생을 시키고, 가더라고요. 또 탈모도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토피라든가 최근에 저희가 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건선, 이런 데 효과가 많고요. 또는 이제 뇌혈관이라든가 뇌세포에 효과가 있는 치매나, 그렇죠? 알츠하이머에 효과가 있고, 면역력에도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증 부분에서는 이제 관절이라든가 디스크나 오십견 이런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증상을 포함한 그 성기능 장애에 아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줄기세포가 이제 뭐 피부 재생만 저는 이제 좀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의 이 주제인 남성 성기능 장애에도 이렇게 좀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갱년기 남성 기능 개선에 줄기세포가 어떻게 뭐 어떤 복제를 이뤄내서 어떤 효과를 주게 되는 건가요? 예, 주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줄기세포뿐만 아니고 줄기세포를 도와주는 저 혈소판이라든가 또 면역에 관계된 백혈구, 그다음에 아픈 곳까지 줄기세포를 잘 인도해주는 SDF1알파라고 하는 또 줄기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저 성장인자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외부 생식기라든가 호르몬 쪽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줄기세포를 우리 몸에서 빼가지고 그 치료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빼가지고 이게 치료를 예, 해야 그래서 되나요? 줄기세포를 이제 채취하는 방법은 저희가 뭐 여러 군데서 얻을 수가 있어요. 제일 쉽게는 자기의 본인의 혈액에서 얻을 수 있겠고요. 또는 네. 본인의 지방이라든가 조금 좀 심하게는 자기 골수에서 이제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네.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이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흰 의료 장비로 허가를 득한 스마트 M2 장비라고 하는 건데요. 저 장비를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이제 어떤 최소 조작을 가해서 줄기세포를 농축하고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농축하고 분리를 해서 살아있는 세포를 고퀄리티의 줄기세포를 얻은 다음에 네. 저희가 특수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정확한 병소 부분을 확인하고 정밀하게 시술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효과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기계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예, 이제 뽑아서 좋은 양질의 양질의 줄기세포를 살아있고 네. 고퀄리티의 줄기세포를 우리가 병소를 정확하게 영상의학적으로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CT나 아니면 초음파나 특수 영상 증폭 장치로 병변을 확인하고 그 네. 부분을 아주 경험 있게 아주 잘 능숙하게 찾아야 병변 되겠네요. 부분에 주입하는 이 시술 여기까지 그러니까 세 단계가 모두 갖춰져야 됩니다. 네. 일단은 살아있는 고퀄리티를 얻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병소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그것을 시술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지 줄기세포는 아마 원하는 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됩니다. 궁금한데 예. 그 추출을 해가지고 넣는 데까지 시간이 혹시 얼마나 예, 그래서 걸릴까요? 저희는 이제 배양이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배양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한 2주 정도 걸리게 돼요. 그러면은 저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숫자는 많이 늘어나지만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줄어든다든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분화가 되기 때문에 암의 형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인정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추출해서 정확히 추출하는 시간이 한 18분 정도 걸려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시술하는데도 가급적이면 살아있는 프레시한 세포이기 때문에 빨리 넣어서 살아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실제 제가 준비해서 시술하는 거는 채 30분이 걸리지 않죠. 30분이요? 30분. 빠르면은 30분. 네, 준비하는 와. 시간이 18분 정도고요. 제가 시술하는 시간은 정확하시네요.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네. 뭐 이게 뇌 질환 같은 경우는 뭐 그 남성 성기능도 그렇고요. 채 5분이 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물론 뭐 저도 많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행착오도 하고 했지만 점점 이제 능숙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5분 이내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배양의 유무가 있고 또 술자의 기술력이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제 남성 기능 장애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건강 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꼭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성 기능 장애에 대해서 많은 문자와 전화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문자를 만나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네, 7128번님의 문자입니다. 72세 남성분이신데 2년 전에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셨고 그 이후에 남성 기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데 혈이 협착증도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다른 병도 같이 있으신데 이런 경우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72세 정도 됐으니까 이제 갱년기, 남성 갱년기가 있다고 보고 전립선 비대 때문에 아마 수술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회음부 쪽에 여러 가지 음부 신경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지들이 있어요. 음부 배부 신경이라든가
또는 하치액신경이라든가 회음부 신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이 있는데 아무래도 레이저 수술을 해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절제를 했을 경우는 불가피하게 신경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약을 먹어도 이제 효과가 없었다 그러는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통은 호르몬을 조절하고 어떤 그 이렇게 전환 효소, 환원 효소 같은 거에 작용하는 약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신경 손상이 때문에 실제로 신경을 재생시켜 줘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분은 기존에 협착증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발기와 사정을 할 때 반드시 척추에 있는 교감신경총이라고 하는 것을 경유하게 돼 있어요. 척추가의 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신경의 회음부 쪽으로 신경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수술해서 신경에 손상이 있죠. 척추 협착증 때문에 신경에 손상이 있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약물은 죄송하지만 거의 효과가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고 신경을 재생시켜야 되는데 아마도 신경의 재생 효과에는 줄기세포가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줄기세포 치료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72세 남성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신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줄기세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내용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시면서 치료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줄기세포 시술 방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줄기세포 시술 어떻게 이루어질까 지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더 상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예, 줄기세포 시술은 우리가 보통 음경해면체라고 하는 이 조직에 저희가 주사를 하게 돼요. 음경해면체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혈관이 모여 있는 덩어리예요. 그리고 그 뒤쪽에 우리가 이제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잖아요. 요도가 그게 이제 뒤쪽에 요도 해면체라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주사하는 것이 남성 기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대개 이제 발기력이 좀 강직도나 이런 거에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의 문제가 대부분의 한 70% 이상은 차지하게 돼요. 그걸 이제 기질성 원인인데 네. 이제 좀 더 정밀하게 보자면은 동맥이 원인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 아주 대표적인 것이 네. 우리가 이제 음경 쪽으로 가는 거는 내장골 동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그 동맥 경화가 돼서 막힌다든가 또는 음경 동맥이 미세 혈류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혈류가 안 좋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정맥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정맥이라고 하는 건 혈액을 이렇게 모아두는 거거든요. 그 모아두는 기능이 없게 되면은 이게 발기 자체가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정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경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협착증이라든가 아니면 뇌졸중이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70% 이상은 이게 동맥이나 정맥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경해면체, 즉 동맥과 정맥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론 거기에는 음경신경이라고 하는 신경도 포함돼요. 그 부분에 줄기세포가 주입이 되게 되면 이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혈관이 강화되면서 어떤 감각이라고 할까요? 조금 감각적으로도 신경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신경과 혈관의 재생을 이용해서 저희가 효과를 보게 되는 더불어 그게 개선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전립선 비대증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비뇨기과 증상들, 그렇죠? 소변에 좀 가늘다든가 좀 약하다든가 하는 이 요도의 문제도 일정 부분 좀 효과를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혈관을 강화시키고 또 신경도 재생을 시키고 이러한 것들로 줄기세포 시술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갱년기 남성 기능 개선을 위해서 뭐 앞서서 약물도 있고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예. 근데 특별히 좀 줄기세포 시술을 환자들이 받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게 저희가 많이 쓰는 것들이 약물 많이 아실 거예요. 뭐 특정 이름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비아그라라고 하는 게 1998년도인가요? 지금 한 24, 5년 정도 됐겠네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다가 이제 FDA 승인을 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기적의 약이라고 해서 남성들한테 대단히 이제 환영을 받았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작용 원리가 PDE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음경의 그 평활근이라든가 또는 혈관을 이렇게 이완시키는 이런 약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드셔본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얼굴이 그 이제 술 먹은 차는 빨갛게 된다든가, 그다음에 시력이 좀 뿌옇게 되고 시력 장애가 온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고 두통도 좀 생기게 되고요. 소화 불량이라든가 또는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근육통 같이 요통도 생기고 해요. 그래서 이 약물에 대해서 그렇게 수능도가 좀 높지가 않아요. 또 문제가 이것이 어떤 저 처방을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어떤 함량이라든가 순도에서 못 미치는 뭐 남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많은 이제 길거리나 화장실에 많이 있거든요. 처방받지 않은 이런 약을 쓰는 게 문제고요. 또 부작용이 생겼을 때 약물을 이제 좀 교환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진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물 복용은 실제적으로 부작용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면 부족하다. 또 말씀드린 이게 외부 생식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는 이게 효과가 제 경험상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의 축이라고 하는 뇌를 잘 조율하지 않고는 우리가 원하는 아까 첫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결국은 남성의 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은 그렇죠. 성이라고 하는 섹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고 다른 치료하고 좀 차별화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이제 뭐 약 같은 경우는 전문의와 이제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이제 복용을 하셔야 되고 또 겉핥기가 아닌 이제 우리의 좀 그 근본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은 바로 개선된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 남성 기능이 좀 도움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인데 이분이 좀 젊은 분이었어요. 3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요. 네. 이제 좀 가족력이 있어서 이제 고혈압 약도 좀 드셨고, 그다음에 고지혈증 약도 드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성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도 좀 드시고, 심지어는 이분이 이제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치료까지 받았는데, 네.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진료를 보시러 오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분이 고혈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남성 이 개선시키는 약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금기증이 이제 4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 첫째는 6개월 전에 어떤 그 심근경색이라든가 또는 그 뇌졸중 진단을 받은 경우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조절이 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저혈압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먹는다고 괜찮은 게 아니고 조절이 돼야 돼요. 잘 뭐 안 드시거나 뭐 조절이 안 되는 고혈압 약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협심증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드시면 안 돼요. 또 하나는 간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나쁜 분은 드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이나 그 성기능 개선 약은 좀 적응증이 안 돼요. 금기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분이 30대인데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3.5 이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질 리가 없어요. 근데 이걸 또 처방받아 드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남성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아까 70% 정도는 제가 기질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중에서 동맥의 문제, 정맥의 문제, 신경의 문제 말씀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고지혈증이 있어요. 그럼 고지혈증이 있게 되면은 응경동맥의 미세 혈류가 차단이 되게 됩니다. 안 되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분의 어떤 성기능 저하의 원인은 기질적인 원인 중에서 동맥의 미세 혈류의 장애, 그렇다고 치면은 혈관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떤 테스토스테론이나 약물보다도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한 거죠. 이분은 거의 약은 완전히 끊고 거의 그렇게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그런 치험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후가 좋으셨던 이제 예, 30대 분의 사례를 들어봤는데 혹시 이분은 몇 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셨나요? 제가 이분은 한 번밖에 치료를 안 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립선의 문제가 일단은 배제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치료 기간이 좀 빠르고 짧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줄기세포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 뭐 부작용이 많다던데 막 이런 또 뭔가 이렇게 소식들을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줄기세포 부작용 없는 시술인가요? 예, 제가 이제 확신합니다. 줄기세포는 제가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제가 시술해 왔거든요. 몇 년 정도 혹시 줄기세포 시술하셨나요? 단 한 건도 부작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좋은 줄기세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음도 있고 양도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고퀄리티의 줄기세포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신의료 장비로 허가가 된 그런 장비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래야 살아있는 세포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게 첫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시술 면에서도 뭐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완전한 무균 상태에서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게 오염이 되거나 감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소독하셔서 그다음에 영상 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정밀한 시술, 정확한 시술이 되면은 다른 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작용은 제 생각에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없습니다. 약물이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왜 모든 조직 그 줄기세포 자체를 우리 인체 내에서 얻기 때문에 그래서 배양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될 그 개연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7분, 8분 정도에서 시술 시간이 5분 이내로 짧다.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술 자체가 어렵고 위험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설이라든가 그런 경험 이런 것만 충분하다면 네. 제가 보기엔 매우 안전하게 시술 네. 받아도 걱정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데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그렇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시술로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모든 치료의 효과는 환자분의 나이나 상태나 뭐 등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남성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줄기세포의 치료법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 갱년기는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나 하부 요로 증상은 남성 기능 저하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남성 기능 개선에 줄기세포가 대안이 될 수 있으니 치료 계획에 참고를 하셔라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분들의 전화와 문자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만나볼까요? 네, 1394번님, 40대 중반의 남성분이신데 관계실 지속 시간이 짧았는데 요즘에는 기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처방 없이 약을 복용해 오셨는데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져서 사용할 수가 없네요. 일이 너무 바쁘셔서 시간이 없으신데 병원에 꼭 가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좀 솔직히 좀 제 의사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사연인데요. 왜냐하면은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제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이분 이제 증상 중에서 처방 없이 발기부전약을 이게 안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부작용도 만만치 않고 이분 부작용이 이미 있어요. 얼굴이 붉어졌다고 하거든요. 아마 뭐 특정 아마 비아그라, 시알리스보다는 비아그라 주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처방전 없이 받으면은 순도라든가 함량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일이 바쁘시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성기능 장애 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이라든가 어떤 불안이라든가 또는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은 우리 몸은 이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그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돼요. 그러면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이 되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음경 해면체에 있는 평활근이 이완이 되게 돼요. 그럼 발기가 유지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드셔도 개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우리 환자분은 병원에 가셔서 처방약을 드시고 필요하면은 좀 더 다른 형태의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뭐 하나 조금
일을 조금 덜 하시는 게 좀 정도인데 도움이 우선 될 뭐 것 같아요.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바쁘시다고 예. 하니까 마음의 좀 여유로 예, 안 정신의 됩니다. 안정을 좀 예, 찾으시는 게 아까 우선적인 말씀드린 것 그 같아요. 뇌에서 보면은 그렇죠. 너무 자기 입, 잡이 너무 큰 거예요. 네. 예, 섹스 부분이 줄어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전문의와의 상담은 꼭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은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아쉽게 저희가 클로징으로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끝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한 당부 말씀을 조금 짧게 들어볼까요? 예, 보통 남성 갱년기로 인해서 남성 성기능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서서히 와요. 여성처럼 천천히 서서히 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소리 없이 다가와요. 근데 소리 없이 다가오는 거를 소리 없이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게 저는 줄기세포가 그 부분에서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필요하시면은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시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게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